미스터 트롯 3와 현역가왕 2의 우승자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네. 첫 번째로는 노래 교실 역주행을 하고 있는 무려 김민진 작곡가님의 노래로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 지금 강조를 너무 많이 하네. 김용빈 씨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김용빈님 따뜻한 겨울. 따뜻한 겨울. 네. 예. 자, 그렇다면 진짜 새삼스러운 질문인데 네. 왜 역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요, 김용빈 씨의 팬덤이 이제 처음에는 한 10,000명대였거든요. 네. 우승한 다음에. 근데 지금 4만 명이 넘었어요. 야, 엊그제 같은데 그냥 확 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김용빈이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막 끄집어내는 거지. 옛날에 뭐 불렀어? 이러다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어. 보고 싶어서. 김용빈이 계속 보고 싶은 거지.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드러나게. 예. 예. 근데 그 팬분들이 보니까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약간 전통 가요 같으면서도 약간 세미 트롯인데 되게 쉬우면서도 김용빈 씨가의 가창력을 가장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곡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때 조금 제작비가 제가 좀 없어가지고 저희가 좀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아니 근데 이번에 역주행하니까 리마스터를 한번 그렇게요. 네, 2025년 버전이죠. 그자도 제가 전화번호를 몰랐었는데 네.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야, 저 영구 형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를 아직 못했어요. 아직도 수줍으셔서. 부끄러워. 네. 작곡가님이 좋은 곡을 주셨기 때문에 역주행을 한 거겠지만 네. 노래는 모름지기 노래를 잘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빈 씨의 음색, 발성, 그 가창 어떤 점이 이렇게 김용빈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레슨할 때 용빈이 그 친구 트레이닝 했을 때에 제가 제일 그냥 매력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곡 해석 능력이 너무 뛰어난데 근데 예측을 못해요. 용빈이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보통 그 스킬이 들어가는 감정선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보통 가수분들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막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용빈이는 남이 한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예측을 못하는 부분에 감정과 이런 스킬이 쑥쑥 들어가요. 지금 무슨 노래를 불러도 용빈이 노래는 뭐 되게 기대가 돼요, 솔직히. 예. 그래서 물론 트로트를 많이 좋아했고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런 트로트 창법들이 많이 나와서 일반 가요를 부르면 약간 좀 올드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올드함마저 되게 안 이상하고 너무 매력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분석하면은 뭐 목소리가 막 쫙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사람이 노래가 딱 불렀을 때 더 듣고 싶다. 이게 제일 좋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너무 잘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감정을 막 쏟아내면 금방 식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김용빈 씨는 계속 듣고 싶어요. 예. 이게 감정 과잉의 시대에 네. 계속 당기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네. 상당히 절제를 잘하면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매력적인 김용빈님의 무대와 노래 작곡가님이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무대와 노래가 있을까요? 미스터 트롯 3 때 이제 제가 계속 쭉 모니터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되게 감동적으로 봤던 무대들 거의 다 감동적이었는데 일단 애인이 너무 잘 불렀고요. 제가 부른 애인하고 완전 좀 달라요. 제가 보컬 앨범 1집 할 때 디렉팅을 제가 다 봤었거든요. 흥빈이가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다르게 했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연인. 예, 한승기 씨 연인. 이거 제가 옛날에 라이브 가수 할 때도 엄청 불렀던 노래인데 이것도 너무 잘 불렀더라고요. 너무 잘 불렀어요. 그다음에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들은 이별. 예, 패티김 선배님의 이별. 저 그거 듣고 완전히 잘 불렀습니다. 진짜 많이 봤어요. 그것만. 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역주행곡은 말씀 안 하셨나요? 보고 싶어서 제가 계속 사이사이에. 그렇죠. 이게 단장 선거 때도 자기 뽑으면 이게 부끄럽거든요. 네, 그렇죠. 넥스트 리더상을 수상한 김용빈인데요. 역대 이제 경연 프로에서 그 우승자분들 이렇게 보면은 와, 더 이상은 없어. 근데 2 나오면 또 더 이상은 없어가 또 되고 이제 그만 끝이겠지. 또 나오고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개성이 다르다. 네, 다 가수만의 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벌써 세월이 미스터 트롯 1 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벌써 몇 년이죠? 한 5년? 그렇죠. 예, 네, 5, 6년 정도 됐습니다. 네, 벌써 꽤 흘렀어요. 네, 근데 이제 미스터 트롯 1 때에 그때 이제 그 선점을
했던 가수분 탑7 분들이 많이 선점을 했죠. 예, 팬덤 문화를 먼저 선점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가면서 점점 사실 줄긴 했어요. 네. 근데 저도 솔직히 미스터 트롯 3 할 때 이번에는 그렇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방송이 또 스타가 또 나올까? 이런 또 의심도 했어요. 네. 또 식상하지 않을까? 근데 또 야, 또 스타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또 팬덤도 여전히 생기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김영빈 씨가 우려를 뛰어넘고 다시금 쥐어짜가지고 또 팬덤이 형성이 돼가지고 예. 더 이상 팬덤이 새로 안 나올 것 같은데 또 네. 벌써 몇만 명 되게 많이 또 팬덤이 모였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네. 5천만 명이라고들 하는데 아니 팬덤은 지금 규모를 보면 네. 와 이분들은 아직 우리나라 사람 많구나. 네. 5천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김영빈 씨만의 또 매력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김영빈 씨 그 피부가 어떻게 그런 피부가 있어? 꿀 피부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장품 모델이 된지 모르겠는데 웃는 것도 너무 매력적이고 노래도 잘하시고. 김용빈의 금수저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 네. 오른 김용빈님에 대해서 네. 뭐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근에 전국 노래자랑 클립을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김용빈님 팬클럽이 정말 하늘색 물결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전국 노래자랑에서 그렇게 팬클럽이 대거 출동해서 무대를 채우는 모습을 정말 오래간만에 본 것 같습니다. 네. 김용빈님의 인기 좀 체감하고 계십니까? 뭐 틀면 나오더라고요, 역시. 네,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김영빈 씨가 아무래도 좀 팬덤이 약간 이제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어요, 그 팬덤이. 요번에 생긴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팬덤에 이제 추가로 계속 이렇게 한 팬덤이라서 아주 오래 갈 것 같아요. 예, 아주 그냥 독실한 팬덤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충성스러운 팬덤을 네. 갖추고 있는데 이 팬덤을 향한 또 세레나데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금수저라는 노래를 냈습니다. 이 노래 굉장히 좀 가볍게 듣기 좋은 트로트 노래였는데 네네.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금수저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김영빈 씨 이미지랑 딱 맞는 곡이었다. 김영빈 씨가 좀 꽃미남이고 네. 그리고 이제 되게 올드한 느낌으로 곡을 했었으면 조금 이미지랑 안 맞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되게 이미지가 맞더라고요. 금수저라는 곡으로 스타트를 한 게 그 금수저라는 곡이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첫 박에 박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꿍짝 꿍짝 그리고 팝이 들어오면서 딱 이렇게 들어가네요. 보통 세미 트로트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치는 박수가 많은데 금수저가 세미 트롯임에도 불구하고 정박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미 트롯인데도 불구하고 연령층이 있는 분들도 되게 쉽게 따라 부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굉장히 트롯의 좀 대중화된 버전이면서 동시에 이제 트로트를 사랑하시는 네. 이제 기성 팬층도 이제 손쉽게 들을 수 있는 노래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금수저라는 노래에서 김용빈님이 저 전국 노래자랑 무대를 보니까 굉장히 해맑게 표정 지으면서 생기 있는 무대를 보여줬는데 금수저라는 노래 좀 뭐 무대를 혹시 보셨나요? 김영빈 씨가 춤을 화려하게 막 잘 추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무대를 섰기 때문에 그 무대 이렇게 표정이라든지 동작이 그 대중들이 이게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해야 될지를 이게 몸이 너무 이제 딱 내재돼 있어가지고 네. 되게 자연스러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걸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사랑스럽더라고요. 네. 같은 남자가 봤는데 좀 사랑스럽고 이쁘더라고요. 미소가 너무 이쁘잖아요. 한편으로는 미소도 그렇고 노래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꺾기, 뭐 트로트식 가창의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냥 깔끔하게 가요처럼 부른다라는 인상도 좀 받았습니다. 금수저라는 곡이 뭐 이렇게 트로트 스킬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짧게 음절 자체가 다 짧게 가는 부분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툭툭 던지면서 살랑살랑하게 부르는 노래라서 가요틱하게 불러도 저는 이제 사실 트로트라 그래서 막 정통 트로트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과도하게 꺾거나 굳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경계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네. 트로트, 정통 트로트라는 곡도 그냥 일반 감정을 잘 담아서 불렀을 때 전달이니까 결국은. 그래서 뭐 금수저라는 곡이 꺾는 구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살살게 가요틱하게 이렇게 불러도 근데 멜로디 자체가 그 오음계 안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누구나 좀 따라 부르고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통 트로트 그리고 뭐 세미 트로트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단 말이죠. 작곡가의 입장으로서 뭔가 정통 트로트는 무엇이고
세미 트롯은 무엇이고 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통 트로트는 이제 옛날에 이제 그 4분의 2박자, 4분의 공짝, 우리가 뽕짝이라 그러잖아요. 뽕짝, 뽕짝, 뽕짝 이렇게 해서 4분의 2박자 계열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정통 트로트의 기준을 또 잡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약간 그 옛날에 팝에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와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4분의 4박자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4분의 4박자도 같이 이렇게 오면서 템포도 좀 빨라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도레미솔라 이런 5음계 갖고 이제 트로트 곡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나나나나나나나나 이 음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정통 트로트이고 세미는 이 12개의 화음을 다 써요. 건반에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검은 건반까지 다 그 12개의 음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 대신에 세미 트롯은 정통 트롯 그 5음계의 느낌을 가져가되 서양에 있는 그런 화음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첨부해서 약간 퓨전 느낌의 그 리듬 자체도 요즘 트렌디한 어떤 댄스 어떤 그런 리듬을 가미해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듣기 편한 그런 음악으로 이제 진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세미 트롯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자음을 섞는다거나 네. 세미 트로트 그리고 뭐 트로트의 대중화 그리고 트로트가 지금 뭐 팬덤 중심이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위상 자체가 조금 달라지긴 했잖아요. 네. 인기 있는 가수들은 뭐 정말 많은 가요 무대에도 나오고 막 음악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트로트가 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비단 뭐 저 같은 트로트에 깊이 있지 않는 사람도 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작곡가님은 이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트로트의 작곡하는 뭐 과정이나 방식이나 좀 아니면은 그런 작곡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작곡에서의 변화 좀 짚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정말 예전에는 진짜 전통 트롯이 대세였어요. 세미 트롯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옛날에 주현미 씨 시절점만 해도 그러니까 패티김 씨 같은 그런 노래들은 트롯이기보다도 그냥 가요라고 생각합니다. 네, 패티김 씨가 뭐 미군 부대에서 해서 그 팝적인 네.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스탠더드라고 또 장르가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김정호 씨 뭐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말아라라라 뭐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트로트라기보다는 좀 가요에 가깝고. 그러니까 그 대신 대중적인 트로트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 막 주현미 선생님, 뭐 김연자 선생님 막 이런 분들, 이미자 선생님 이런 부분들이 그 옛날에 순위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전통 트롯으로 해가지고 막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요즘 나오는 세미 트롯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장윤정 씨가 그 어머나. 기폭제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곡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세미 트롯이라는 게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네. 2000년대에 좀 떠오르는 곡들이 많네요. 장윤정의 어머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유니지 했던 로코거라는 아, 곡도 그러니까 전부 윤명선 작곡가님. 그렇죠. 곡이네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얼마 전에 제 채널에 네. 제목을 썸네일을 윤명선 작곡가를 무턱대고 찾아가다 이렇게 썼는데 아, 네. 전화가 온 거예요. 오. 그날 바로 전화가 와서 야, 뭐 내 거 뭐 했더라. 그래서 야, 나도 그렇죠. 누구 근데 아는 지인한테 전화가 왔대요. 네. 그러니까 제 채널을 구독을 안 하다가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를 듣고 찾아봤더니 이제 제가 하더라. 야.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지내니부터 해가지고 제 결혼식 때 와가지고 그렇군요. 결혼식 때도 오셔가지고 축하도 해주시고 정말 뭐 트로트 작곡계에서는 정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네. 유명선 작곡가님. 네. 그러니까 또 좀- 오랜만에 이름 듣네요. 끼랑 재능 이런 것들이 되게 엄청나게 좋아요. 그분이. 그렇죠. 예, 네. 예. 2000년대에 뭐 사실 많은 아이돌 가수까지 트로트를 할 정도였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조영수 작곡가님이 또 트로트에 영감을 받아서 쓴 많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노래들도 있었고. 이렇게 트로트의 좀 발전사를 김용빈님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짚어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케팝 참참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셔서 또 오늘도 트로트의 매력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네. 김민진 작곡가님, 김용빈 그리고 정말 많은 가수들이 이제 트로트의 팬덤을 바탕으로 지금 흥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로트 팬덤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가수가 사실은 제일
중심을 잡고 가야 되잖아요. 팬덤이잖아요. 네. 덤. 아, 덤이다. 팬들은 네. 덤이다. 야, 오, 네. 이거 엄청난 센스 있는. 네. 근데 사실 맞는 말입니다. 네. 가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팬들이 항상 1등을 만들어 주잖아요. 네. 챔피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덤이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덤이 아니고, 예. 네. 예, 가수를 더욱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예, 빛나게 해주는 덤이다. 네. 그 중심에는 이제 가수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런 덤이 사실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팬덤을 모으기 쉽지 않죠. 네. 이게 트로트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정말 대중음악 전반적으로 이제 팬덤이 주도하는 좀 시장 질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정말 쉴 새 없이 활동하고 쉴 새 없이 창작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게으르면 바로 도태되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그런데 사람이 쉬면서도 가야 되는데 네, 볼 거 많고 할 거 많고 지금 쏟아지는 콘텐츠의 시장에서 정말 그 속에서도 케이팝 참참 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